우리는 그냥 뭐 흔히 뭐 원나잇 막 이런 거 많잖아. 날 것이 아닌 전문적인 심리를 얘기하고자 왔습니다. 원나잇 하러 왜 나이트에 온다고 생각하세요? 서로 오픈을 해. 유부남 유부녀다. 그래갖고 몇 날 몇 시 우리 만나고 여기까지만 딱. 재활용 쓰레기장 30-40분 사이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층이 다른 유부녀와 그게 가능해요? 발기가 안 돼서? 아니 안 서는 사람이 주변에 많거나 본인이 안 서거나 아니 주로 안 서는 사람 얘기를 많이 아내분들이 잘 관계를 안 가지려고 그래서 관계가 끝나요. 만족을 안 시켜주는 거야. 걔가 이제 빨리 사정을 하거나 정자세 정시간은 끝난다거나 대충 형식적으로 이제 애무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여자가 하기 싫은 거야. 지가 좀 최선을 다해서 했어봐. 내 개인적인 건데 나는 이제 나이트클럽 일을 하면 7시 정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현관에 이제 보고 있어요. 나 그게 그렇게 부러워. 엄마랑 아빠랑 애기랑 해갖고 간단히 밥 먹고 자기네 이렇게 장보기 걸어가는 뒷모습.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봤거든. 그럼 그때 이제 내가 이제 밤생활을 때려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좀 있었지. 가게에 혼자 온 여자가 있는데 걔는 7시에 와. 7시에 왔다가 부킹해갖고 나가. 또 다시 들어와. 너 왜 왔으면 너무 작대. 이따가 또 열심히 또 남자랑 나가. 또 다시 들어와. 금방 쌌대. 세 번째 또 갔다. 또 와. 근데 걔가 이제 TV라고 BJ하고 있더라고. 아 진짜.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나이트 오는 이제 남성분들, 여성분들, 특히 네. 돌싱이나 유부남, 유부녀들. 네. 사실 오는 이유가 외로워서 좀 오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이제 날 지식보다 우리는 그냥 뭐 흔히 뭐 원나잇 막 이런 거 많잖아. 그런 걸 떠나서 전문적으로 네. 진짜 알고 싶어서 날 것이 아닌 전문적인 심리를 얘기하고자 왔습니다. 네, 여기거든요. 네. 부부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부부 상담계 여왕. 얼굴도 미인이시던데. 돌싱은 왜 그러느냐, 불륜은 왜 일어나느냐, 네. 네, 이론적인 배경을 좀 알려주시니까. 저도 라이브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많이 하는데 저는 날것. 날것. 이분은 이제 전문적인 이제 그런 심리 상태나 이런 거 부부 상담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세포니의 행복한가? 형님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네, 네. 다녀오셨다고 이제 영상에서 밝히셨잖아요. 네. 혹시 재혼 생각은? 재혼 생각은 없어요. 애들 때문에도 그렇고 솔직히 그 여자가 원하면은 웨딩이거나 좀 하고 하는데 호적에 이제 올리고 이런 거는 좀 하기가 싫어요. 더 이상 이제 또 실패를 볼까봐. 근데 서초동이 되게 깔끔하고 여기가 좀 동네 자체가 환경이 너무 좋네요. 맞아요. 교통도 편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인이시네. 연예인 보는 것 같아 진짜로.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유튜브 하면 다 만나더라고요. 고릴라 형님 편을 찍을 때 나이트 찾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돌싱 분들도 이렇게 많다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왜 그런 걸지. 돌싱은 또 외롭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나이트가 제일 만만하죠. 돌싱이라는 분들은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좀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근데 젊은 분도 있지만은 제가 좀 많이 물어보는데 물론 뭐 원나잇이나 뭐 관계를 가지려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대화, 친구가 필요해서 오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왜 할까요? 대화를 하다 보면 될 수도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네. 엔조이를 위해서 가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이트에서 오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제 밖에 헌팅 안 되고 네. 소개팅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원나잇이 힘들지 솔직히. 나이트에서 일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저는 한 20년 됐어요. 20년 넘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온 이유가 저는 날 것만 맨날 사람들한테 설명을 네,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내 마음은 맞는 줄 알아. 근데 네. 전문적인 뭔가를 좀 듣고 싶어서 네. 세포니를 찾아온 거예요.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돌싱들이 유독 원나잇 하려고 이제 나이트를 찾는 이유가 내가 아직 매력적이구나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누군가 나를 좀 원한다는 그런 감각이 필요해서 찾으신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내가 물어봤거든. 너 나이트를 왜 오냐?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서. 나이트 오면은 낯선 남자들이 막 얘기해주고 대화해주고. 그러니까 여자도 원나잇만 원하는 여자분이 있고 네. 나이트에 가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아직까지 여성으로서 매력이 있다라는 걸 좀 어필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자들은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있고 호감을 느끼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대접받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돌싱들은 내가 가서 오늘 운이 좋으면 원나잇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사귈 수 있는 여자, 연애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날 수는 있겠다. 이런 마음은 있겠죠. 자기네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굳이 물어보진 않죠. 갔다 오셨냐 이런 거 물어보진 않는데 그런 분들에 맞게 부킹을 또 해주죠. 저희는 이제 전투 부킹, 밤새도록 부킹 하다가 오픈하는 거죠. 갔다 왔다. 자기네 이제 그래서 이제 연인 돼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지금 같이 사는 경우도 있는데 재혼은 안 했어요. 그런 걸 전투 부킹이라 그래요? 전투 부킹은 뭐냐면 이제 밤새도록 이제 외모가 딸리고 이제 까지고 이제 배가 나고 하는데 이제 부킹이 안 되잖아. 전투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술을 많이 여자들 먹을 때까지 외모 안 볼 때까지 이분 저분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전문 용어. 네, 우리의 많이 세계, 배웁니다. 음지의 세계 전문 용어예요.
혼자 됐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일단 이혼 바로 하자마자 결혼하고 싶진 않잖아요. 결정서 가기는 좀 그래요. 주변에다 소개시켜달라 그러기도 민망해요. 이혼한 지 얼마 됐다고. 그쵸? 그랬을 때 제일 이성을 만나기 쉬운 곳이 어디예요? 우리 릴라시 있는 나이트 아니에요. 얼마든지 누군가가 대신 부킹을 해주고 오, 맞아. 그리고 부킹했을 때 대화하기 쉽고 거기 온 사람들의 목적이 같고 그랬을 때 굉장히 편안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이성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그랬을 때 나이트를 많이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이트나 클럽. 손님들 중에 돌싱 남자분의 비율이 많을까요? 여자분의 비율이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트에 손님이 남자가 많은 거지. 돌싱 비율로 봤을 때 밤에 거기 가 있을 수 있는 여자들은 돌싱인 경우가 많아요. 유부녀들도 많은데 집에서 유부녀들은 밤에 새벽까지 전투 부킹하면서 거기 남아있을 수 있는 확률은 적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의 돌싱 비율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고릴라 형님도 지금 돌싱이잖아요. 네. 외로움을 좀 어떻게 달고 있는지. 저는 일해요. 일하고 그냥 집에 안 있어요. 무조건 밖에 썰어서 다녀요. 일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또 갔다 오고 애까지 있다고 이제 다 아니까. 애기가 이제, 있어요? 네, 몇 살이에요? 큰 애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고 이제 작은 애가 이제 초등학교 본인이 키워요? 아니 엄마가 키우는데, 엄마가 키우는데. 이게 다 공개적으로 되니까 네. 제가 밤에 근무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시간적으로 만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여자가 이제 남자랑 이렇게 막 오는 목적이 많이 보잖아 이제. 네. 여자를 잘 못 믿고 맨날 보는 게 그런 시선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형님이 그때 말씀해 주시기로는 결혼까지 진짜로 가셨던 분도 있다고. 많이 했는데 거의 다 이혼이야. 이혼은 재혼은 쉽게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이트에서 정말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은 뭐 아니요 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랑은 이루어지지만 그게 이어지긴 어렵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을 어디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내 마음가짐이. 도서관에서 만났냐, 학원에서 만났냐, 나이트에서 만났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딴 데 가서도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나이트에서 만나면 얘가 다른 나이트도 다니고 부킹해서 남자를 쉽게 만나는 애야. 이런 선입견을 갖고 이 사람을 대하게 되기 때문에 길게 연인으로 간다는 것도 어렵고 결혼을 해서도 제가 나이트 가서 또 원나잇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남자 사귀어서 또 잠자리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이 남자도 나이트 가서 다른 여자를 또 유혹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신뢰가 없는 관계는 금방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이트에서 돌싱분을 만났다고 했을 때 딱 이제 서로의 목적만 이루는 딱 그 정도의 관계로 만나는 게 이제 서로의 정신 건강에 좋겠네요. 그렇게밖에 정신이 세팅이 잘 안 되죠. 원나잇 하러 왜 나이트에 온다고 생각하세요? 딴 데서 할 데가 없으니까 나이트 가서 원나잇 사러 오는 거 아니에요? 성매매도 있고 딴 데서 할 곳이 있죠. 근데 나이트 오는 건 왜 오냐? 이게 정서적인 부분도 오갈 수 있는 일반인을 만날 수 있다는 그렇죠. 어떤 맞아요. 장점이 있고 예. 없으니까 돈 주고 이제 지불하고 이게 해야 되는데 그만큼 돈은 써요. 나이트 와서. 근데도 오는 이유는 없어 여자들이 아니라는, 그리고 나를 정서적으로 좋아해 줄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내가 돈 주고 성을 샀다라는 죄책감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굉장히 괜찮은 컨디션의 여자를 만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이트에 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취직하세요 그냥. 탑이야 탑 그냥. 이제 그런 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솔직히 이제 원나잇이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 진짜로. 미인분들이나 여성분들은 쉽게 원나잇을 할 수도 있지만은 남성분들은 솔직히 이제 외모가 출출하고 막 정성 조윤성 아닌 이상은 우리처럼 이런 사람들 되게 힘들단 말이야. 뭐 나이트를 굳이 와서 원나잇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자기가 좀 꾸미고 뭐해서 여자랑 잘 연락처 주고받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여기 와라. 저는 원나잇 하시는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그날만 위해서 사시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이 그날만 위해서 살 게 아니고 정말 돌싱분들이면 긴 관계를 가져가는 것도, 연애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내가 이 말 하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 원나잇을 하는 거는 연애로 가는데 좋은 것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괜찮거나 이 남자가 괜찮으면 원나잇은 하지 마라. 그날 자지는 마라. 또 내가 좋은 사람인 걸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에 목적을 둬라. 세포님 또 불륜에 대한 그런 상담 전문가시거든요. 맞아, 전문가죠. 네. 생각지도 못한 불륜 장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나이트 어때요, 고릴라 형님? 불륜 커플이 놀러 온 경우는 없죠. 근데 이제 유부남 유부녀들이 모여서 이제 부킹을 해갖고 그렇게 불륜이 만드는 경우는 많죠. 불륜이 되죠. 그렇게 이제 가능한데 네. 서로 이제 요즘에는 내 눈치 봐. 서로 오픈을 해.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그걸 속였거든? 자기는 유부남 유부녀다. 그래갖고 몇 날 몇 시 우리 만나고 여기까지만 딱 이렇게
하고 딱 헤어지는 걸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부분은 방송에서 많이 나왔지만 재활용 쓰레기장 재활용하러 내려와서 30-40분 사이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동의 층이 다른 유부녀와 관계를 맺고 올라가는 경우 그게 가능해요? 실제로 들켰으니까 여보 나 쓰레기 버리고 갔다 올게 하면서 남편이 재활용 쓰레기장 내려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따라 내려가서 이제 잡은 케이스가 있고요. 어떻게 됐어요? 사세요. 용서하고. 궁금한 게 남자가 바람피면 여자는 용서가 좀 해주더라고. 이게 뭐냐면 여성들이 갖고 있는 이 관계에 대한 내 남편과의 관계성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요. 주고받은 그 세월 속에 있는 내가 은혜도 입었고 어떻게 보면 도움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고 사랑도 줬고 이런 관계성에 대한 중요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관계를 깨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자분들한테는. 그게 짙게 깔려 있고 수면 위에는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 정서적인 의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반대로 여자분이 그렇게 했다가 남편이 잡은 사례도 있어요? 그렇죠. 남성분들이 아내를 잡았을 때 차에서 관계를 갖다가 주차장, 그 주차장이 어떤 주차장이냐, 시청, 구청 이런 데 공영 주차장 넓잖아요. 그럼 제일 끝에 가서 가장 어두운 CCTV 없는 데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남편이 GPS를 부착했다가 쫓아가서 잡은 케이스 이런 경우인데 남자분들은 거의 50%는 이혼을 해요. 50%는 이혼을 안 해요. 그 용서가 되나? 용서를 하려고 해요. 아이들 때문에. 그다음에 아직 아내를 사랑해서가 이유가 제일 크죠. 만약에 형님이 그런 상황에 놓이셨다라고 했을 때 형님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하세요? 내 와이프가 바람피면 네. 안 보지. 아, 이거 장난해요. 평소에 내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다른 놈들이 했다고 생각을 해봐. 이래서 남자분들은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육체적인 부분이 너무 그렇지. 중요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자는 바람이 걸렸을 때 남편한테 그 남자하고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남성분들은 관계는 가졌지만 마음은 주지 않았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맞아. 불륜이 걸렸을 때 걸렸을 대처하는 때 방법이 대처하는 방법이. 아. 그래서 뭐 최모 배우가 TV 나와서 네. 뻔뻔하게 나는 많은 여자를 만나긴 했지만 네. 마음속에는 와이프뿐이었다라고 예능에 나와서 토크를 한 경우가 있죠. 아, 그건 좋은 네. 대처 방법이었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바람에 걸려서 상담을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게 바람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런 걸 상담도 와요? 오죠. 저 바람피다 걸려가지고 이제 많이 끌려오세요. 오. 저희 상담소는 그게 제일 많아요. 성격 차이도 있고 네. 외도도 있고 시댁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오시지만 바람 외도 문제로 가장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바람인지 몰랐다. 나는 그냥 섹스만 했다. 그게 바람이지. 근데 그거는 나는 마음을 안 줬기 때문에 바람을 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남성분들은 많이 주장을 해요. 아내분들은 나는 마음이 움직이긴 했지만 관계를 절대 갖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외도도 외도거든요.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이제 민사소송으로 법적인 처벌이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간통일 때는 딱 관계를 가진 증거가 있어야 잡혀 들어갔잖아요. 네. 지금은 정서적으로 주고받은 것도 외도로 인정이 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아, 그 대표님 보면 남자가 네. 와갖고 난 마음을 안 주고 내가 했다. 그럼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 그래요? 아내분이 받은 충격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본인이 잘못된 개념을 갖고 계신 거다. 아내 외에 관계를 갖는 건 무조건 바람이고 외도다라고 다 짚어드리죠. 그렇게 말한 애가 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비율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특히 성매매를 하신 분들 그게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서적인 부분을 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절대 바람이 아니라고 우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님은? 나는 그 남자가 좀 약간 좀 우리 내 말투로 얘기하면 미친지. 솔직히 이건 다 바람이지, 죄지.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되게 감수성이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사고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난 바람 폈다. 이거 맞는데 이거 되게 양아치지. 맞잖아. 몸은 섞었지만 마음은 주지 않았다. 이게 뭐 양아치지. 나이트에서 하루만 즐기러 가야지 이렇게 갔다가 연락처를 주고받고 소통하면서 불륜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뭐 잘 맞는 거죠. 뭐 우연찮게 뭐 관계를 가졌는데 잘 맞아. 남편이랑 뭐 못했던 그런 대화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잠자리를 가졌는데 뭐 신랑이랑 가졌을 때는 뭐 정치 정자세 정시간으로 끝나. 근데 얘랑 이제 했는데 되게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거 막 하는 거니까 그게 맞들린 거야. 못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계속 찾는 거야. 신랑은 이제 피곤하다는 핑계로 사랑을 안 해주고 맨날 이제 뭐 자빠라 자고 막 이러는데 이 남자를 세컨을 만나면 나이트를 만난 이 남자를 만나면
정시간이 아닌 뭐 새로운 걸 막 해주고 뭐 새로운 대화나 뭐 같이 데이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찾는 거 아닐까. 예. 나이트에서 불륜으로 가는 원인 여자분을 얘기해드리면 네. 남편분이 관계를 갖고 안 갖고를 떠나서 네. 남편하고는 별로 안 자고 싶은 거예요. 오. 안 해줘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너무 외롭고 우울증이 있는데 나이트 갔더니 내 우울함을 알아주고 나를 공감해주고 집에선 예쁘다고 봐주지 않는데 나이트 갔더니 예쁘다 그래. 그렇지. 그것 때문에 그거에 끌려서 성관계를 갖게 됐는데 그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남편은 나한테 정서적으로 무심한데 이 정서적인 부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결혼 생활이 무료하거나 마음에 좀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불륜으로 던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저는 얼핏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결혼 생활로 인해서 불행한 것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불행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우울증이 왔을 때 내가 이 우울함이 남편 때문에 오로지 그렇다라고 남편 탓만 하고 있을 때 남편이 바뀌어야 내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남편 대신 나를 우울하지 않게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죠. 또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게 되죠. 그랬을 때 불륜으로 가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남편보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형님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불륜도 서로 마음이 맞아야 돼. 또 성격도 맞아야 되고 뭐 경제적으로 이런 것도 모든 게 맞아야 되고 잠자리도 특히 더 맞아야 되고 해야 돼. 그래야 이제 불륜이 오래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하나 틀어져 버리면 그만 헤어져. 와이프가 애들 재워놓고 놀러 온 거야. 남편이 퇴근해갖고 집에 왔는데 이제 애들만 자고 있고 와이프 이제 없어지고 한 거지. 이제 열받아갖고 남편이 이제 방망이 갖고 찾아온 거지. 머리끄댕이 자꾸 끌려 나가는 거 봤지. 와이프가 나이트를 갔다 그래서 방망이 들고 와서 여자 머리털을 쥐고 나간다는 건 평상시에도 폭력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만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 아무리 열이 받았어도 화가 났어도 할 수 있는 선과 할 수 없는 선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머리끄댕이를 이렇게 사람들 보는 데서 끌고 나갈 정도면 인성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와서 데려갈 수는 있죠. 다 때려 푸시고 머리끄댕이 끌고 간다. 근데 세 번이 근데 여자도 잘못된 거죠? 그럼요. 잘못하신 알겠습니다. 거죠. 애들만 재워놓고 나오는 건 둘 다 좋지 않다. 불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아닌 걸 알면서도 넘어가는 과정.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이게 처음에 그거야. 이제 신랑이 폭력적으로 나가고 와이프는 이렇게 개념 없게 하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나게 찾았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고 막 술 한잔 먹다 보니까 우연찮게 걸려. 그래서 맞들린 거야.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가정이 좀 화목하고 남자가 좀 이해해주고 하면은 그 선을 안 넘어. 그러니까 뭔가 가정에 불화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선을 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합리화하는 거는 선을 넘을랑 말랑 하다가 넘고 나면 죄책감이 처음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반복되면 여기에 취하는 거죠. 이 재미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합리화를 시작해요. 내가 그 대신 애들한테 잘하면 돼. 그 대신 남편한테 더 잘하면 돼. 보상을 저쪽에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네. 그래서 이걸 유지해 가기 위해서 이쪽에 더 친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나면 남자든 여자든 두 가지 경우로 드러나요. 짜증을 내거나 너무 친절해지거나. 아,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집에 와서 아내나 남편한테 더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평상시 남편한테 자기 일상을 보고하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거나 그럴 때 그냥 갔다 올게 이러고 갔는데 나 오늘은 누구 만나 내일은 누구 만나 이걸 보고하기 시작해서 남편분이 눈치를 챘어요. 바람을 핀다는 걸. 얘가 일상을 나한테 보고하지 않았는데 일상을 보고하기 시작해요.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고 알리바이를 알려줌으로 해서 의심을 피하고 싶은 거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고 굉장히 친절해지는 거예요. 신뢰를 주기 위한 행동이라고만 생각했지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덮으려고 잘해주는 거다라는 생각은 못 하잖아요. 못하죠. 네. 못하죠. 못하고 왜 나한테 요즘 이렇게 잘해주지? 이 생각을 처음엔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뒤에 가서 보니까 친척집 간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고 이런 걸 다 순간순간 지켜보면서 그렇게 보고했던 게 바람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유추하게 된 거죠. 아내가 쇼핑몰을 같이 쓰는데 내가 모르는 쇼핑몰이 다른 메일 주소로 로그인돼서 쇼핑몰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나랑 쓰는 쇼핑몰에서는 속옷을 산 게 없어요. 근데 아내만 쓰는 쇼핑몰에서 속옷만 69개를 샀어요. 근데 그 속옷들이 집에 놓여 있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야한 것들은 집에 없어. 속옷 서랍이 없는 거예요. 숨겨놓고 쓰는 거예요. 다른 분이랑
그렇죠. 다른 남자랑 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내가 바람을 폈는데 바람을 피는 줄 모르고 있다가 아내가 입지 않는 굉장히 야한 속옷이 한번 입었던 상태로 이 장롱 끝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여자들은 바람이 나면 사치를 해요. 남자한테 선물을 해주기 위해 사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물이 되기 위해 사치를 하죠. 나를 꾸미는 거예요. 향수도 바뀌고 화장품도 바뀌고 옷도 바뀌고 속옷이 바뀌고 머리도 자주 하고 이제 그렇게 사치가 되는 거예요. 남자도 똑같지 않아요, 근데? 남자들은 바람이 나면 일단 살이 빠져요. 몸 관리하고 살이 빠지고 야근이 많아지고 주말 출근이 많아지고요. 굉장히 바빠져요. 같이 하던 사람이 혼자 하려고 하는 게 많아져요. 그리고 특이한 걸 하나 말씀드릴까요? 갑자기 와이프한테 발기부전이 와요. 다른 여자한테 자극을 받다 보니까 와이프한테는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기부전이 시작되면 이 사람 다 됐구나. 이제는 관계 못 갔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났나 의심해 봐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다 발기부전이었는데 어떻게 바람을 피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려요. 본인한테 안 되는 거거나 정말 양쪽 다 안 될 땐 저쪽 가서는 약을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딴 데서 많이 하고 오니까 이제 여기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딴 데서 수도 진을 있고요. 다 빼고 오니까. 근데 보통 이제 여자가 바람을 필 때는 있잖아요. 가정주부가 아닌 이제 회사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피시죠? 네, 예전에는 네. 주부들이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소통하거나 만나거나 이런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주부들도 요즘에는 운동, 동호회 이런 모험을 많이 하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바람을 펴요. 어디 만나요? 술집 마담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이제 호빠를 많이 찾더라고. 잘 나가시는 자영업자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호빠 선수들한테 많이 꽂혀갖고 많이 하더라고. 이렇게. 네네네. 예. 반면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는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런 분들은 그걸 돈을 쓰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스폰을 해주니까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호텔비도 내고 이러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의존하고 내 남편이 주는 경제적인 능력이 적을 때 경제력이 많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 미인분들만 가능한 바람이네, 그거는. 약간 좀 뚱뚱하고 못생긴 분들 그런 바람 못 피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통통하고 못생긴 그분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바람은 다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누구나 가능성이 있어요. 훈련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씩 걸리시면 말아. 그러지요. 멋지게 사랑해라, 그냥. 살아갈 때는. 언제 뒤질지 모르니까 멋지게 살아가고, 할 수 있을 때 다 해. 어차피 기왕 시작된 거.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찾아서 상담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막 스폰. 막 대주다가 막 헤어졌어. 네. 너 돈 갖고 와. 안 그러면 너 신랑한테는 이런다.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있죠. 그죠? 있어요. 불륜이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불륜을 끝나시는 분들도 여기서 많이 보거든요. 근데 불륜을 하면 결국은 돈 때문에 많이 헤어져요. 되게 치사하게 헤어지거든요. 돈을 물어주면서 끝나고 또 물어주고는 또 반 내놓으라고 구상권 청구하고 되게 추해요. 근데 그게 가정에 주는 악 영향은 너무너무 커요. 막 애들도 망가지고 본인도 망가지고 사회생활도 망치고 그러니까 불륜은 되도록 하지 마라. 남자들의 제어 목적이 어딘데, 그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시는데? 난 남자들이 재혼하는 건 추하게 안 늙으려고. 그러니까 저 혼자 늙으면 혼자 있으면 막 냄새 많이 나. 아가리 똥내부터 해갖고 막 반자 썩은 내 막 몸에서 막 나.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근데 옆에 여자가 있으면은 약간 피존 냄새라든지 일단은 뭐 먹을 것도 좀 그래도 건강이나 챙겨 먹고 이제 시장을 가더라도 혼자 이렇게 걸어가면 좀 나이 먹으면 취해. 근데 옆에 와이프가 같이 팔짱 비닐봉지 같이 들고 보기 보면 좋죠. 보기 좋아. 식당 가서 밥 혼자 먹으면 좀 그치. 그래요. 근데 와이프랑 같이 들어가면 보기가 좋죠. 그렇죠. 그렇게 늙으려고 재혼한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있으면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같이 섞여서 냄새가 이제 상쇄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재혼하고 싶어요? 나는 재혼은 안 해요. 왜냐면 안 이제- 할 거지만 네. 하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이제 그 호적도 뭐 이런 건 안 하고요. 그냥 동거만. 동거만. 근데 여자들이 잘 안 그러려고 그럴걸요? 근데 난 두 번 다 실패하기 싫어요. 그냥 이렇게 갔다 오신 저랑 처지랑 비슷한 분이랑 만나서 그냥 이제 행복하고 오래 살고 싶었는데 또 헤어지고 하고 뭐 하고 하면 또 이제 서로 정렬 부분이 생겨버리면 쿨하게 헤어지고 만나면 다시 쿨하게 만나고 재혼하기 싫다. 한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재혼을 했는데 40년을 같이 사셨는데 이제 동거로만 산 거예요. 네. 80대 9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재산을 다 자기 이름으로 해놨는데 돌아가셨어. 법률혼이 아닌데 그래서 10원도 못 받고 쫓겨나셨단 말이에요. 자식들한테 재혼이었는데 그러니까 법률혼은
보장받는 게 되게 많은데 이게 법률혼이 아닐 때는 보장을 못 받으니까 여자들이 잘 안 그러려고 한다는 게 문제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재혼을 하는 목적은 제가 볼 때는 성생활이에요. 재혼이 깨지는 이유 중에 가장 1순위가 성생활이 안 될 때 깨져요. 그게 1순위예요. 2순위가 자녀 때문에. 3순위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깨지고. 성생활은 어떤 거예요? 그냥 안 서서? 발기가 안 돼서? 아니, 안 서는 사람이 주변에 많거나 본인이 안 서거나. 아니, 그러니까. 주로 안 서는 사람 얘기를 많이. 보통 결혼을 해서도 초혼 해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아내분들이 잘 관계를 안 가지려고 해서 관계가 끝나요. 섹스리스로 많이 가요. 남자들이 외도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제 상담 사례 중에서도 아내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남자는 규칙적인 성생활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안 되면 이혼하고 싶죠. 그치.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둘이. 만족을 안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피하는 거지. 걔가 이제 빨리 사정을 하거나 정자세 정시간은 끝난다거나 대충 형식적으로 이제 애무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여자가 하기 싫은 거야. 지가 좀 최선을 다해서 했어봐. 여자 그냥 하지 말래도 할걸? 그런 경우도 있고 여자가 몸이 약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남자가 자주 하자 그래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얼마나 많이 했길래 그 여자가 못 받쳐주는 거야. TV에서도 사연이 나왔지만 어떤 부분은 할 때마다 남편이 100만 원씩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떻게까지 하기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한 번은 응급실에 실려갔다. 관계 갔다가 격하게 한다? 격하게 하는 남자도 있고 성적인 취향이 너무 달라서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성관계가 안 맞으면 재혼했을 때 쉽게 끝나고.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정기적인 성생활이라면은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그 있을 거 아니야? 한 달에 한 번 이하면은 이제 섹스리스예요. 네. 한 번 이하로 하면 네. 정기적인 성생활은 두 분이서 이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속궁합이 맞는다는 건 할 때 좋냐 안 좋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횟수 정도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는데 여자는 일주일에 3번은 해야 돼. 이건 속궁합이 안 맞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화를 많이 해야겠구나. 근데 그럼요. 서로 고집하지 말고 이제 서로 대화를. 두 번째 이유는 의식주 해결에 있어요. 일상생활을 좀 케어해 줄 사람도 주변의 시선도 있고 여러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이 먹으면 옆에서 이제 공과금이나 뭐 이제 은행 뭐 이런 거 같은 와이프가 좀 다 챙겨줘. 나이 먹으면 잘 못해. 남자분들도 해갖고. 그리고 이제 뭐 당뇨나 이제 뭐 고혈압 이렇게 병이 생기잖아. 뭐 혼자 케어 못해. 와이프가 식단이나 뭐 병원 이거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재혼의 목적이야. 내가 봤을 땐 그래. 경희 씨가 당뇨 있고 그런가 보다 또 그러려고 그랬죠. 남자들도 좀 사랑받길 원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맨날 남자들이 여자 챙겨주길 원하시지만 남자들도 이제 여자가 좀 받쳐주고 사랑받길 원한다. 그럼요, 예. 그럼요. 요즘에 잘 보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와이프가 케어를 해서 재테크 해갖고 이럴 때 남자 혼자 있으면 누가 꼭 사기를 당해. 또 꼬패한테 당한다든가 옆에 와이프가 딱 쥐고 있잖아요. 그럼 빈틈이 없어. 눈이 맞죠? 내 말이 맞죠? 남편이 일을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생겼으면 좋겠다. 뭐 그렇죠. 그렇죠. 예. 내 개인적인 건데 나는 이제 나이트클럽 일을 하면 7시 정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현관에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 그게 그렇게 부러워. 엄마랑 아빠랑 애기랑 해갖고 이제 아빠 퇴근할 때 기다렸다가 간단히 밥 먹고 이제 자기네 이렇게 장보기 걸어가는 뒷모습.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봤거든. 그럼 제가 밤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 큰아들이 나 출근할 때 내 옷을 다 숨겨놓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저녁에 나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아빠 올 때 다 들어가 버리니까 혼자 외톨이 형 거지. 이제 출근하지 말라고. 아들이. 그때 이제 내가 이제 밤생활을 약간 때려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좀 있었지.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재혼의 목적은 가족. 학교 옆에서 이제 지켜주고, 인 것 같다. 챙겨주고, 아껴주고. 그러면 여자들의 재혼 목적. 뭐라고 생각해요? 전 똑같아요, 솔직히. 예, 또 옆에 이제 성생활? 혼자 뭐해 맨날 성생활이야. 나이 먹고 옆에 누군가 이제 팔짱 낄 수 있는 상대가 이제 있으면 되게 든든하잖아요. 뭐 하다못해 먼게 터졌을 때 기댈 곳이 필요하다. 누님이 운전하고 가다가 남자가 막 사태지고 하는데 혼자 좀 겁나잖아. 근데 옆에 남자가 있으면 너 새끼야 내려봐. 내 여자친구 있어? 약간 이렇게 든든한가? 그렇게 무식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진 않지. 아니 왜? 지켜줄 수 있는 누군가 필요하다 이거 그게 아니. 지켜주는 건가 시비 거는 거지. 알았어요, 죄송해요. 재혼을 하시려고 하는 여성분들의 사례를 좀 많이 들어봤죠. 일반적인 케이스는 경제적인 생활 때문에 재혼을 해요. 내가 끝까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이 들어요. 50이 다 됐는데 내가 끝까지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데서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돼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여성분이 관계없어요. 네. 나보다 상향된 결혼을 원하게 돼 있어요. 경제적으로 상향된. 연봉을 5억을 보는 여자분이어도
10억 버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나를 좀 지지해주고 사랑받고 싶다가 두 번째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 내가 좀 편안했으면 하는 걸 두 번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여자도 성생활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순위가 조금 다를 뿐이죠.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여자분이 재혼을 했어요. 남편분이 돈이 많다고 생각하고, 근데 남편분이 생활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외도를 해요. 생활비를 왜 안 주냐로 이제 다툼이 돼갖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한 경우긴 하지만 재혼이라는 거는 분명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났을 때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이 들어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이 되지 않을 때 싸움이 격하게 되고, 이분들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혼을 제가 하라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지 말고 사실은 이혼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상담을 할 사례도 아니고 헤어져야 되는 사례다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형님도 주변에 재혼하신 분들도 좀 꽤 있죠? 네, 많아요. 주로 어떤 이유로 싸우시던가요? 그냥 똑같아요. 이 초혼이나 재혼이나 가족,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나중에 성격 차이 막 이런 거. 살아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막 씻는 거 뭐 위생적인 것도 그렇고, 연애할 때는 막 잘 씻고 잘 꾸미고 다니다가 막상 결혼하고 해버리면 이제 안 씻고 막 안 이제 씻어. 안 씻고 막 이제 니네 시부모 이제 시댁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네. 어. 취약자는 방법으로도 싸우시는 분들 있죠. 화장지 이렇게 똑바로 거냐 밑으로 거냐가 또 싸우고 그거 갖고도 굉장히 크게 서로 신경전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재혼의 목적이 이렇게 남자 여자가 다른 이유는 초혼을 했을 때 자의 배우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걸 충족을 못 시켜줬기 때문에 재혼 상대로서는 충족해줄 수 있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네요. 맞죠. 네. 그리고 초혼의 경우는 원가족이 갖고 있던 결핍이나 충족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또 다른 구원을 원하면서 초혼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상형을 갖고 있다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 이상형이라고 믿어버리고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그 이상형과 내가 생각한 구원의 층이 맞지 않을 때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채우기 위해서 재혼을 결정하게 되죠. 그러나 재혼은 반대야. 재혼은 또 다른 결혼 아니야. 그래서 다 연관해. 그냥 난 사랑만 할 거야. 사랑만. 내 가족과 내 이거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그것만 책임져라. 너랑 나랑 사랑만 하자. 재혼하게 되면 또 이렇게 합쳐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연애만 하자는 거죠. 연애만 하자 이거지. 결혼은 현실이고 내 자식과 내 부모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거는 내가 책임질 테니 니네 니대로 책임져라. 어제 얘도 이제 재혼이고 나도 재혼이면 둘이 사랑만 하자. 요즘에 그래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더 능력이 좋아. 이제 잘 버는 여성분들 너무 잘 벌어. 근데 잘 보는 여성도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해요. 상향혼을 원해요. 그래서 서로 조건을 막 따지고 경제적으로 조건 따져버리면 그게 오래 못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랑만. 넌 너대로 난 나대로. 사랑할 때 우리 이렇게 얼마 벌어 이런 거보다 결혼을 만약에 한다라 그러면 많이 따져야 되겠는데 형님처럼 아 나 결혼은 안 해. 나 우리 연애만 하자. 그치.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더 오래 갈 것 같은데. 오래 가죠. 연애는 이벤트니까 내 삶의 어떤 이벤트는 재밌고 즐거우니까 오래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막상 생각만 부부가 맞으면. 합치고 뭘 하고 뭐 해버리면 싸움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어. 그래도 세포 언니는 결혼을 하라주의거든요. 네, 맞아요. 그죠? 저는 결혼 하란주의예요. 어때요? 재혼도 추천하시나요? 재혼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재혼은 정말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초혼보다. 왜냐면 두 번 깨진다는 게 굉장히 상처가 크기 때문에 이제 어렵고, 그 다음에 재혼을 할 때는 정말 저 사람의 자녀를 내 자녀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저는 재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재혼 성공을 위해서 꼭 이런 자세는 좀 필요하다 하는 것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혼은 네.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많이들 해요. 초혼은 사랑해서 하거든요. 조건을 따진다고 해도 요즘 점점 조건화된다 그래도 사랑이 있을 때 결혼이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재혼은 조건이 맞을 때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만나더라도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깨져버려요. 순서가 조금 바뀌네요. 그렇죠. 순서가 바뀌죠. 조건이 맞을 때 사랑하는데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 또 그 조건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이유가 됐다가 그게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혼을 하려면 경제적인 부분도 초혼처럼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얹혀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아요. 이랬을 때 재혼도 또 실망이 되죠. 돈은 많은데 나한테 생활비는 200만 원밖에 안 줘. 이런 케이스도 전 상담을 많이 해봤거든요. 돈은 몇백억 부자인데 재혼한 아내한테는 돈을 맡기지 않거든요. 초혼하고는 달라요.
초혼은 전부 재산을 다 맡기거나 나를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오픈이 되는데 재혼은 내 자녀, 네 자녀 따로 있고 내가 가져가야 될 부분, 네가 가져가야 될 부분을 명확히 나누게 돼 있어요.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혼이 깨지는 거예요. 애들하고 또 그러니까 트러블도 생기고. 사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그 양쪽에 엄마나 아빠가 생존해 있단 말이에요. 뭐 아이들이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데 그 사랑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재혼을 했기 때문에 나를 더 좋아해야 된다. 어떻게 친모보다 계모를 더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친부보다 계부를 더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심리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저는 재혼이 건강하게 이어져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뭐 조언 한마디 하시고. 재혼은 외로워서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서로의 신뢰가 부족해서 끝나거든요. 그 전에 과거를 모두 알 수 없다는 점이 서로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진짜 진심으로 믿어주고 지지하고 응원해줄 때 건강한 재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성 중독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관계 중독이 네, 있었는데 그게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건지 문제점이 뭐가 있을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성중독은 이제 자신의 불안이나 공포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성에 빠져드는 거예요. 충동 조절이 안 되거나 불안이 높거나 통제가 결여되어 있는 분들이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성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지나치게 성적으로 몰입해 있는 걸 얘기하는데 그 몰입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일 때 성중독이라는 진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성중독에는 또 가장 깊이 있는 심리가 수치심이에요. 나의 가치가 너무 없고 내가 부끄럽다. 수치심을 없애려고 할 때도 성중독에 많이 빠져요. 어린 왕자에 보면 술을 먹는 술주정뱅이가 나오잖아요. 어린 왕자가 왜 물어요? 왜 항상 이렇게 술을 먹냐? 술을 먹는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계속 마신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이것처럼 성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에 이렇게 빠져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오기 위해서 또 성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 수치심이 근본적으로 깔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성적인 행위에 빠져 있을 때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도파민으로 인해서 그 수치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또 그랬다는 거에 대한 자책과 수치심이 반복되고 또다시 그 행위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중독돼 가는 과정이 모두 그래요. 그럼 성중독자의 특징은 뭐예요?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 성적인 쾌락을 중심으로 관계를 따지지 않고 내 욕구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 아무나. 누구여도 관계없는 거 이런 특징을 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좀 뭐 패티시나 뭐 판타지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하고 연관이 깊을 수 있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관계를 맺는 걸 기피해요. 한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서 관계 중독과 성중독을 함께 가져가는 사람도 있지만 성중독만 가진 사람들은 관계를 정서성으로 깊게 가져가는 걸 못 견뎌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성중독자들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20년 가까이 를 한 남편을 두신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도 헤매를 해요. 그런 경우는 사랑하는 건 아내뿐인데 마음적인 정서성으로 주는 건 아내뿐인데 성적인 어떤 충동이나 욕구나 패티시 같은 것을 놓지 못하는 거죠. 아내한테 그걸 요구할 수 없는 거고요. 이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남자는 한계가 있잖아요. 남자는 그냥 몇 번 딱딱딱 하면 이제 못해요. 남자는 힘들어서. 그래서 여성 헤매보다 남성의 헤매가 비용이 높아요. 왜냐면 남자는 한 번으로 끝날 확률이 높고 여자는 여러 번 팔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헤매가 단가가 높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댓글 달리겠네. 세포 언니 해봤나? 막 안 해봤습니다. 근데 여성들도 성중독에 걸리는데 특성은 같아요. 많은 남자와 관계 맺고 깊이 있는 관계를 기피하고 또 반복적으로 수치심에 시달리고 그 패턴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성도. 근데 결혼을 해서 혈기가 왕성하다 그래서 매일 관계를 맺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조금 깔려 있을 때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밖에 나가서 할까봐 아내가 다른 남자랑 할까봐 그 와이프를 사랑해서 아니라 이 와이프가 다른 새끼랑 할까봐 그런 마음도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그런 게 있어요. 있구나. 네. 그런 중독에 걸리신 분들이 만약에 잠자리를 거부당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일어나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맞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정상적으로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정상적으로 갖기 어려워요. 충동적으로 관계를 갖고 충동적으로 관계를 깨기 때문에 내가 깊이 있게 정서적으로 위로를 받는다던가 소통을 한다든가 이런 건 불가능해져요. 근데 이게 대인 의심,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사회생활까지 번져서 회사 생활까지 정상적으로 신뢰를 갖고 하기 어려워진다는 데 있죠. 그렇게 되면은 사회에서 고립되면 생계도 유지가 어려워지죠. 근데 이것도 성중독도 어느 정도 능력도 되고 힘도 줘야 성중독이 빠지지.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로는 타이거 우즈를 들 수 있는데 타이거 우즈가 성중독에 걸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성관계를 맺었죠. 신문에 났었고요. 그리고 와이프하고 성중독 때문에 이혼을 당했고 성중독 치료를 받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걔는 이제 그 정도 능력 되니까 운동선수고 힘도 능력도 되고 하니까. 힘도 되고 재력도 되고 유명인이고 하니까 굉장히 중독 증상을 풀기는 좋았겠죠. 일반인들 성중독이 가능할까? 40대 50대 이런 분들? 아 중독이 되면은 빚내서 다 합니다. 살다 성중독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되는 거니까요. 여자는 모르겠어. 여자는 이쁘면 그래도 이제 성중독이 걸려버리면 이게 하지만은 남자는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능력도 없고 하면은. 가능한가? 남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성중독에 걸리면 자위를 하던 동영상을 보던 꼭 관계를 갖는다는 게 아니라 성적인 배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한다는 것도 성중독의 하나에 들어가요. 자위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성중독이에요. 스스로 해결하는 것도. 네, 그것도 지나친 자위 중독도 성중독입니다. 나이트에도 이제 성중독자들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크서클이 내려갖고 여자 볼 때 이렇게 발정나기처럼 이렇게 보는 그 약간 이런 성중독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나이트를 와서 여자분이랑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 여자분들은 있지만은 남자분들은 그렇게 못해요, 진짜로. 가게 이제 혼자 온 여자가 있는데 걔는 네. 7시에 와. 7시에 왔다가 부킹해갖고 나가. 또 다시 들어와. 그럼 너 왜 왔으면 너무 작대. 또 있다가 또 열심히 또 남자랑 나가. 또 다시 들어와. 금방 쌌대. 세 번째 또 갔다가 또 와. 이거 하루에 3번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가게 입구 벤치를 했거든. 걔 오늘 이제 사고 날 것 같다. 병 걸릴 것 같다. 안 오죠, 이제. 근데 걔가 이제 TV라고 BJ하고 있더라고. 아 진짜요? 거기서 이제 남자를 좀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 이제. 팬들이 만나 이제 밥 사주지, 뭐 하지, 이제 모텔 가서 이제 하지, 이제 그런 거 많아. 야, 그런 분들이 성중독인 거예요. 맞아요. 스스로 깊게 관계를 맺지 못하죠. 옛날에 사창가에서 일을 했어요.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낯선 남자랑 위에서 막 이제 남자가 그게 지금 걔 막 이렇게 막 생기는 거야. 우울증이 걸리는 거야. 환각이 생기고. 정신병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다가도 이렇게 웬 남자가 이제 위에서 이제 깜깜한 데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계속 남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거는 다르다. 내가 원하는 거였다. 자꾸 자기 마음을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괴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성중독이나 뭔가 이런 모든 중독 같은 건 뭔가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성중독이 계속 됐을 때 위험한 순간으로 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여자의 경우는 좀 적긴 하지만 남자의 같은 경우는 이게 범죄로 번질 수 있죠. 그치. 내가 많은 여자랑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 그러면 이게 폭행으로 성폭행. 이어지는 거죠. 아무나 이제 밤길에 쫓아가면은 그런 일을 하고 싶다던가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도저히 못 견딘다던가 어떻게 보면 까지도 갈 수 있는 지경에 이를 수 있겠죠. 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돈 주고 막 구매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돈이 없어지면 이제 뭐 돈이나 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까지 저질러서 찾아가 억지로 이제 하는 거 있잖아. 그렇죠. 성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돈 주고 때문에 하다가 나중에 떨어지고 하면 이제 말대로 범죄. 이제 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야. 중독인데. 근데 약이나 휴대폰도 왜 하냐면은 약이나 휴대폰 자체가 관계, 성과 바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약을 하는 사람들은 다 성관계를 해요. 약을 하고 성이 무조건 따라와요. 그걸 함으로써 더 이렇게 또 이게 더 좀 쾌락이 극대화되고 오래 할 수 있고 정력이 세지기도 하고 더 오래 느끼기도 하고 이런 극치를 맛보기 위해서 약은 성이 반드시 따라와요. 그러니까 성 중독이 그냥 그거랑 다 결합돼 있는 거네. 결합돼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위험한 게 뭐냐면 가정이 깨지죠. 많은 여성이나 많은 남성과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맺고 있는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가 깨어지는 위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성병 매독이나 임질 같은 데도 많이 돌고 있고 또 그러니까. 더불어서 남성분의 그런 성매매나 아내분의 외도로 성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평생 이제 추적 관찰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요즘에 일본은 공원에서 직성 만남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매독 걸린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맞아요. 일본이 매독이 많은데 그게 우리나라로 옮겨오고 있대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한국도 그러고. 무분별한 성관계가 굉장히 위험한데 그리고 매독이라는 질병은 걸리고 나면 한 번 주사 맞는다고 낫는 게 아니라 3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굉장히 독한 병이에요. 평생 매독균이 몸에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매독균을 갖고 있으면 다른 여자 성관계를 못 하잖아요. 어디 가서 나 매독이 있으니 절대 안 하지 그런 얘기는. 못하죠. 속이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성 중독에 걸려 있는데 이제 매독까지 걸렸어. 그럼 그 비밀로 이제 하겠지 또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죠. 저 안 해요. 저한테 착하게 살고 있는데 성 중독에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중독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해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되고 치료를 통해서 완치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되는데 약물 치료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심리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 그래도 좀 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라는 거 그런 건 없을까요? 성중독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중독 자체의 문제가. 근데 정말 스스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내가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금욕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참아낼 수 있는지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내 불안 요소들을 파악해내야 돼요. 좀 건강한 거에 중독되셨으면 좋겠네요, 다들. 그래서 운동에 중독되거나 공부에 중독되거나 중독은 다 위험해요. 누님은 뭐에 중독되세요? 저는 일이요. 아 일? 저랑 네, 똑같네요. 아이들과. 저는 쿠킹이요. 그거 형님 일이잖아요. 네. 저도 이제 일할 때 이제 나이트클럽 웨이트 하잖아요. 남자 손님, 여자 손님 이렇게 와갖고 제가 이제 부킹을 해줘요. 얘기가 잘 돼서 팔짱길 걸어가는 딱 뒷모습 보잖아요. 아, 난 일을 했구나. 뿌듯해. 보람을 느껴. 뭔가 딱 이게 만들어졌을 때. 대표님은 어떨 때 제일 뿌듯하세요? 저는 싸우고 이혼한다 그랬던 부부가 화해해가지고 너무 사이좋게 이 문을 나갈 때 장난치고 허리 꼬집고 막 이러면서 까르르 웃으면서 갈 때 헤어지겠다고 했던 사람들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참 뿌듯해요. 어떻게 보면 일하는 무대가 밤 낮이 다르지만 두 사람을 그 연결해 준다는 거는 이제 같은 맥락으로 그쵸. 이제 두 분을 한번 이제 모셔봤습니다. 다 같이 촬영해 보셨는데 혹시 네. 좀 어떠셨어요? 저 무서웠어요. 네, 무섭었어요. 46년 살면서 이렇게 센 여자 처음 봤거든요. 웬만해서 말빨 안 지는데 저는 재밌었고요. 46인데 16같이 귀여우시구나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이서 또 유튜브 채널 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홍보 해보시면 아, 우리 고독한 갱년기 저기 나이트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세표 언니 TV 하나하고 주식회사 리허그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터뷰 제작진입니다. 요즘에 영상 보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많아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최근 유튜브 데이터를 보니까 94.1%가 무려 94.1%가 구독 없이 시청 중이시더라고요. 영상 만드느라 정신이 없어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저는 좀 이거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구독 안 눌러줬는데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공감도 해주셨잖아요. 한편으로는 저는 그게 더 감동이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일터뷰 채널의 영상이 한 번이라도 재미있었거나 도움이 됐다거나 오래 보고 싶은데 싶었던 적이 있으시면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구독 버튼이 이 채널을 더 오래오래 더 좋은 이야기로 이어나가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의 일터 그리고 삶, 진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